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선입니다. 이제 공부법의 쟁점 정리인데요. 이제 지식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통화할 때도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해 드리는데 생각보다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의 쟁점입니다. 화작문은 화법, 말하기 뭐 듣기랑 작문 두 개를 합쳐서 화작문이고요. 언어와 매체는 이제 문법인데 보통 근데 매체는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애매하긴 하지만 문법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어떤 걸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점수를 맞고 거기다가 시험을 화작문을 따로 보고 이렇게 문법인 언어와 매체를 따로 봐서 이렇게 더하든지 이렇게 더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현재 이제 선택하는 급수는 상위권, 중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주로 많이 선택하고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특성을 보면, 근데 문제는 요 화작문을 풀이하려면 독해 속도가 좀 빨라야 되고, 상황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지문 길이가 좀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 문법에 비해서 지문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른 거를 빠르게 독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참 좋은 과목이고, 이거는 문법 지식이 탄탄하고 적용할 수 있고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과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핵심은 어떻든 속도입니다. 이거는 독해 방법의 기술이 명확하게 누적되고 그 속도를 쫓아갈 수 있는 학생한테는 조금 이렇게 유리하고, 이 언어와 매체는 단련하면서 연습을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암기력을 계속 지니면서 이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독해와 속도는 이제 정확하게 분리해서 풀어야 되고, 이거는 고난도로 올라갈수록 고난도의 분리 지식, 문법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학습 시간이죠. 이걸 익히는데, 어느 정도 성숙시키는데, 이거는 3달에서 6달이면 이건 한 달에서 3달이니까 적어도 이게 2~3배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은 이렇게 독해력이 똑같다고 봤을 때. 근데 이게 독해력이 좋은 학생은 이걸 선택할 거고, 암기하기 자신 있는 학생은 이걸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 지식 재구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근데 이건 또 지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리죠. 그러니까 아마 한 1대2로 공부하는 데 1대2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이거는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풀어도 상관이 없고, 요거는 지속적으로 풀이를 하면서 이거는 오답 노트까지 정리를 해야 되고,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요거는 그 유형별로 풀이법만 계속 점검하면 됩니다. 내신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실수해도 내신을 만드는데 실수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하위권까지 퍼져서 그런대로 내신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치명적 실수다. 그럼 수능에서도 요거는 상위권 변별력으로 치명적 실수가 될 테고, 이거는 중하위권으로 어느 정도 공통과 요 선택 과목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추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자, 킬러 문제를 예상해보면 이거는 아주 꼼꼼한 이론 분별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유형으로 나와서 만약에 어렵게 출제되면 이게 읽는 시간, 독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계속 보이면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적당할까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시험 자체에서 이거는 암기 연습과 지식 차, 이거는 유형에 따른 소모 시간 차,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테고, 단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상위권 부모님들 굉장히 예민하신데, 이건 이제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 반영해서 유리할 것이다. 이거는 무난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이 표준 점수에 요 반영하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대비를 못해서 떨어진 거의 차이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힘든 거고, 이거는 무난하게 해서
공부한 거랑 표준 점수 손해난 거랑 그래서 최종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선택의 기준은 엄매는 암기와 분석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독해력과 속도 그 다음에 공통 문제까지 같이 풀어버렸을 때 시간의 영향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연고대 이상,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연고대 이상의 대학 이거는 서성한 아래일 때는 이걸 추천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빠른 시간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어차피 공부할 줄 아니까 정교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표준 점수까지 이익을 봐야 되고 이거는 어차피 뭐 1등급을 못 들어간다면 이렇게 문법까지 한 과목을 더하면 굉장히 시간 부담이 될 텐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이것까지 감당하기에는 해야 될 만한 과목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성한 아래는 이걸 권합니다. 이건 국어 투자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독해, 공통 문제를 잘 푸는 기술이 있다면 응용해서 이 화작문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국어 투자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습법을 보면 이건 문법 이론 다 하고 수능 기출 문제 푼 다음에 플러스 알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화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국어나 아니면 사관학교 국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될지 이 사례의 오답 정리를 해나가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봐야겠죠. 그러면 이 범위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얼마의 범위의 문법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낼 것인가. 그래서 단어나 아니면 문법 짜잘한 맞춤법까지 막 다 내고 그러면 해야 될 게 이제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 정리랑 이 범위를 시험 범위에 초점에 잘 맞추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유명하고 아니면 잘 가르치는 강사로 소문날 것 같고요. 이거는 화작문하고 수능 기출 풀고 화작문 문제집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론적 배경을 분별하게 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유형 정리를 잘 해주고 그 유형에 따른 이론 배경의 갈래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나중에 유명한 강사들이 되겠죠. 유형과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강사들이 유명한 선생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유형별 풀이법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유형별로 풀이를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유형별 풀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발췌독을 해나가면서 빠르게 그것들을 읽어내서 그러니까 이게 체크법을 이건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해서 해야 되니까 체크 분류해서 이 체크법으로 두세 번 보지 않고 한두 번 봐서 명확하게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고 가르쳐야 되고 이거는 이제 문법을 이론을 적용하는 건데 이게 분석 연관 문제로 아주 어렵게 내서 만약에 길게 내면 문제를 이거를 익숙하게 연습하지 않은 학생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공통 문제도 풀고 시간이 모자라서 문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한 아이들이 이게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집중 연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유형별 선택지 안에서 포함된 소개념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그거를 노트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이 사례를 보면 바로 이론이 떠오르게 이론에서 사례가 아니라 사례를 보면 이론이 떠오르게 사례를 기억하고 이거를 얼마나 잘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해보면 독해 속도가 빠르고 이해 분석 잘하고 1등급 선이면 족하다. 어느 정도 1등급 근처면 족하다. 적당한 시간 투자하고 공통 문제와 더불어 공부하겠다 하면 화작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유형을 파악을 못하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통 문제까지 영향이 될 테니까 이것도 나름 이 문법 못지않게 감을 유지하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유형별로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와 매체 암기력 우수하고 사례 분석 적용하고 시간 투자로 분석하고 국어 시간 투자하고 별도 문법 공부하겠다 하는 학생인데, 만약에 지속 관리 못하면 공부할 때는 잘하는데 조금 지나가면 떨어지면 요 갭차만큼 상위권 아이들이 잘할 테니까, 이렇게 지속 관리 못하는 학생, 자기주도 학생을 못하는 학생한테는 이렇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화작문은 문제풀이 전제가 되는 게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나 방법이 그럼 유리해요. 다만 편점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얼만큼인지는 이제 알 수 없어요, 아직은. 문제행에 따라 시간 소모가 공통 문제풀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 그러니까 문제야. 핵심은 속도다, 속도. 근데 문제는 3등급 이하의 학생이 적당하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도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속도에다가 암기에다가 시간 손해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공통 문제에서 문제 유형별로 푸는 속도를 적용하면 그는 공통 문제와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작을 하라는 거고, 3등급 이하는. 이 엄매는 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더 빠르게, 속도 빠르게 해서 공통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려울 만한 문제나 문법의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속도 빠릅니다. 이 학생들은 속도 자체가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얘네들은, 이 하위권은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문제를 다 풀고 더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문제고, 얘네는 속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암기하고 분석하고 완전히 검산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만점을 가까이 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거죠. 문법을 단단히 하고. 그러니까 학습 시간상에 근데 시간 소모가 되니까, 이 시간 소모한 것만큼 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이 화작보다 이 문법이 더 범주가 넓기 때문에, 범주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이게 넓어 보이지만 이거는 넓지만 어렵게 문제 낼 방법 자체가 많지 않지만, 이거는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막 짜잘하게 맞춤법 수준에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 도전을 위한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부모들이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쌤입니다.